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장석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택근무 및 원격 교육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환경은 사실 이제 새롭지가 않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환경을 구축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제가 AWS의 서비스들 중에서 한 5가지 정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VDI를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데스크탑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몇몇 어플리케이션들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아마존 앱스트림, 컨퍼런스 콜 서비스인 아마존 차임, 화상회의 솔루션이죠. 미디어 서비스는 제가 2가지 정도 설명드리려고 해요. VOD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AWS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단방향적인 미디어 서비스가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시청자들과 어떤 인터랙티브한 활동이 많이 필요하고, 그럴 때 필요한 AWS IVS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워크스페이스는 기존에 여러분들 아시는 VDI를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예요. 예전에 VDI는 구축형 서비스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 이제 하드웨어 장비와 VM웨어가 됐든 시트릭스가 됐든 라이센스를 얹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게 구축형 서비스이다 보니까 사실은 유연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고, 비용도 저렴하고, 직원들이 갑자기 늘어난다던가 갑자기 줄어든다던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슬리 과금이 돼요. 시간 단위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실제로 사용자들, 엔드 클라이언트들, 직원분들의 디바이스, 보통 이제 브릭용 디바이스라고 하잖아요. 직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편하게 액세스가 가능하고, 직원들의 디바이스 자체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데스크탑 화면이 이미지가 스트리밍 될 때 모두 SSL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와 통합이 가능해요. 즉, 기존의 회사 내부 네트워크, 인트라넷과 연동이 가능하고, 회사 내부에서 운영하시는 MS AD와도 조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SSO, 싱글 사인온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제가 사실 워크스페이스의 베네핏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매니지드 서비스, 그러니까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싶으셔도 관리하실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AWS의 워크스페이스를 원하는 만큼, 직원 수만큼 디플로이 하셔서 기존의 사내 인프라와 연동하셔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스케일아웃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편하게, 간단하게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고, 기존의 온프레임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안전하게 SSL로 모두 암호화돼서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이 있고,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지만, 간단하게 엔드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런 이점들이 있고요. 다음은 앱스트림입니다. 제가 이제 고객분들 많이 만나보면 워크스페이스와 앱스트림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앱스트림은 아까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가상 데스크탑 환경 데스크탑 환경 자체를 제공해 드리고요. 앱스트림은 데스크탑에서 몇몇 어플리케이션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재택근무 때문에 사무용 PC를 가상 데스크탑 형태로 제공해 드리겠다면 아까 말씀드린 워크스페이스가 맞죠.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엔드 클라이언트들, 직원분들의 워크로드 패턴을 보니 몇몇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돼 있죠. 사용 패턴이. 예를 들면
뭐 병원이라면 뭐 팍스 서버 클라이언트, 그 어떤 환자들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만 한정돼서 운영 중이거나, 또는 학교에서 실습실에서 뭐 3D 엔진, 게임 엔진 등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돼서 사용 중이거나, 또는 SAP ERP, SAP 하나를 액세스하기 위한 SAP GUI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돼서 사용 중이라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데스크탑 환경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죠. 그럴 때는 앱스트림을 통해서 몇몇 어플리케이션에 한정해서 스트리밍해서 사용하시는 게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더 저렴해요. 워크스페이스보다 더 저렴합니다. 보안적으로는 사실 워크스페이스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를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을 전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그 스트리밍 이미지 모두가 SSL로 암호화돼서 전달이 됩니다. 당연히 그 사용자들, 엔드 클라이언트들의 디바이스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온프레미스 시스템, 그 회사의 사내망과 연동이 가능해요. 그 사내에서 운영 중이시든 MS-AD와 조인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SSO 기능도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게 베네핏인데요.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워크스페이스가 거의 동일해요. fully managed 서비스입니다. 관리하고 싶으셔도 관리하실 인프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앱스트림을 통해서 몇몇 어플리케이션들을 스트리밍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온프렘, 그러니까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 엔드 클라이언트들이 그 기존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건 물론이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 즉 크롬이라든가 이런 브라우저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SAP ERP, 많은 기업들에서 ERP 시스템 사용하고 계세요. 기본 전통적인 사용 패턴이 그 이제 엔드 클라이언트 단에서 SSL VPN이나 전용 회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드 클라이언트 단의 그 PC에는 SAP GUI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시죠. 이럴 때 문제들이 많아요. 이게 SSL VPN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해외에서 사용한다면 뭐 레이턴시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SAP GUI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굉장히 힘들죠. 설치해서 사용하시기가.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에서 글로벌 오피스를 갖고 계신 기업이에요. 기존에는 지금 다양한 글로벌 오피스, 개별 오피스마다 SAP ERP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셨어요. 비용 이슈도 있고 라이센스 이슈도 있고 쉽지 않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프랑크푸르트 리전, AWS의 독일 리전에 한 군데에만 SAP ERP를 설치합니다. SAP 하나 DB를 설치하고, 글로벌 오피스에는 어떠한 것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AWS 리전, AWS 현재 22개 이상의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AWS 리전에 있는 앱스트림 상에 설치된 SAP GUI에 액세스 하셔서 프랑크푸르트 리전에 접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 리전 간에는 이미 AWS의 글로벌 백본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거 이제 SAP GUI를 앱스트림 상에서 올려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신 모습이고요. 실제로도 대학에서 가장 최근에 청강문화산업대에서 그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학과가 있고, 그 수업에서 앱스트림을 그 3D 게임 엔진인 그 언리얼 엔진을 설치해서 수업에 사용 중에 계시고, 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안과 교수님께서 그 대한안과학회 전국에 계신 안과 교수님들이 이제 환자들의 안저 사진을 판독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직접 서울에 오셔서 하셔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팍스 시스템을 앱스트림상에 구현을 해서 전국에 어디서든, 뭐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기존의 교수님들의 디바이스에서 기존의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팍스 시스템에 액세스해서 앱스트림상에 구현된 액세스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이제 먼저는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미디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VOD 서비스와 라이브 서비스.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VOD이든 라이브 스트리밍이든 그 미디어를 엔드 클라이언트, 엔드 고객에게 딜리버리하는 워크플로우는 심플합니다. 먼저 VOD든 라이브 스트리밍이든 인젝션을 시키고요. 프로세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프로세싱이라 함은 그 미디어 스트리밍에 적합한 형태의 파일 형태로 트랜스코딩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 끝난 컨텐츠를 CDN, AWS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글로벌 CDN 서비스가 있어요. 그 CD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복잡한 방송 송출 구조예요. 그 인프라 구성에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이 중간에 표현된 그 미디어 프로세싱 저장 파트에 쉽게 얘기하면 스트리밍 서버나 트랜스코딩 서버를 운영하시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죠. 이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방송 송출 구조로 바꾸는 게 너무 간단해요. 1, 2분 안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제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아마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방영이 되죠. 이제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SDI 베이스밴드 신호가 지금 제가 있는 스튜디오 어딘가에도 아마 온프레미스 인코더가 있을 거예요. 온프레미스 인코더로 인입을 시키고 온프레미스 인코더는 RTMP나 RTP 형태로 기존의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라면 와우자 같은 그 미디어 서버로 인젝션을 시켜줍니다. 그 RTMP, RTMP의 타겟을 클라우드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AWS에 제공하는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로 그쪽으로만 쏴주시면 그 이후의 모든 단계는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CDN,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글로벌 CDN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일단 라이브 스트리밍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클라우드 기반의 라이브 방송 송출 구조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에서 나오는 SDI 베이스밴드 신호는 온프레미스 인코더, 여기까지는 레거시 시스템이죠. 온프레미스 인코더에서 RTMP든 RTP든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를 타겟으로 쏴주시기만 하시면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는 라이브 트랜스코딩을 수행합니다. 즉 기존에 설정하신 다양한 비트레이트와 레졸루션으로 뭐 HLS 같은 그 ABR, 그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이 적용된 형태의 파일 타입으로 트랜스코딩을 수행하고 라이브로 그 수행된 컨텐츠는 미디어 패키지로 라이브로 인입이 되고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글로벌 CDN이 미디어 패키지를 오리진으로 잡아서 전 세계에 배포가 됩니다. 아까 전장과 똑같은 얘기고요. 그 제가 지금 보시면 이제 3개의 AWS 서비스가 보여요. 실제로 저 3개의 서비스가 있으면 저 3개의 서비스만 조합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글로벌한 방송 시스템을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요. 이거는 이제 K리그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 아키텍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지금 그 주말마다 열리는 이제 K리그 프로 경기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브로드캐스터한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물론 이제 비엔나에 있는 저 브로드캐스터는 또 이제 방송을 하시겠죠. 근데 최초에 올 초에 이제 K리그 팀과 제가 미팅을 했는데 그 4초 다시 할게요. 5초 안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브로드캐스터한테 전송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계약을 하셨어요. 판권 계약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기존의 방법이죠. 그 위성을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글로벌 전용 회선을 깔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SA 팀에서 가이드해 드린 건 AWS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커넥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상암에서 경기가 열리면 중계차에서 SI 베이스밴드 신호가 그 K리그 즉 축구협회 미디어 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축구협회 미디어 센터에 있는 온프레미스 인코더는 GXC 프로토콜로 AWS 클라우드의 미디어 커넥트로 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울 리전에 있는 미디어 커넥트가 프랑크푸르트 리전의 미디어 커넥트로 전송을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AWS 내부 백본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전송이 되고 그 후에 프랑크푸르트 리전에 있는 미디어 커넥트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방송 사업자에게 GXC 프로토콜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을 하고 저희가 이걸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비엔나까지 3초
정도 레거시로 죄송합니다. 레이턴시로 전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빠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비엔나에 있는 그 브로드캐스터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미 미디어 커넥트를 너무 잘 아세요. K리그 아니더라도 글로벌한 여러 그 축구 경기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런 스포츠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데 그때 미디어 커넥트를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 중에 계시죠. 그 K리그 축구 경기는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도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VOD 서비스입니다. 제가 말을 좀 너무 빨리 하는 것 같네요. 좀 천천히 좀 해볼게요. 그 클라우드 기반의 VOD 방송 송출 구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인제션 파트, 그 미디어 프로세싱 파트, 저장, 배포, 딜리버리 전 단계를 클라우드 상에서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미디어 컨텐츠를 AWS의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인제션만 시켜주시면 그 이후의 모든 단계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디어 컨버트가 인보크가 돼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비트레이트와 레졸루션으로 트랜스코딩을 수행하고 그게 다시 그 컨텐츠가 타겟 S3 버킷에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글로벌 CDN 서비스가 해당 S3 버킷을 오리진으로 잡아서 글로벌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실제 그 VOD 서비스를 위한 AWS 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지금 뭐 다이어그램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미디어 컨텐츠를 S3에 인제션만 시켜주시면 그 이후의 모든 단계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디어 서비스에 AI/ML을 적용한 내용이에요. 그 AI/ML 굉장히 요즘 핫하잖아요. 그 지금 보시는 영상 그 화면은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인제션 받아서 그 이제 멀티 랭귀지 자막을 생성하는 그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사실 생각해 보면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카이빙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아카이빙 영상에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요. 메타데이터를 함은 뭐 자막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를 분석해서 태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AWS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와 손쉽게 그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카이빙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이제 아카이빙에 대한 니즈는 그 전문 미디어 회사 아니더라도 모든 그 미디어를 관리하는 모든 곳에서 니즈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서비스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브 미디어 서비스는 크게 VOD와 라이브 서비스로 나뉘고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는 라이브 서비스 중에도 URL,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레이턴시를 4초, 3초 언더로 내려서 사용자, 즉 엔드 클라이언트, 시청자와 인터액티브한 그런 액티비티를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경험은 림백, 이거 제가 주로 집에서 이러고 있죠. 그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미디어를 단방향으로 수신하는 형태가 있고, 림 포워드, 이거는 비디오를 단방향으로 수신하는데 그치지 않고 뭔가 인터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트위치 영상이에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해서 잘 하진 않는데 이 트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시청자들과 이렇게 인터액티브한 활동을 합니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비디오의 의미가 뭐냐면 그 트래디셔널한 그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은 저처럼 그냥 이렇게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단방향으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 화면처럼 이제 영상에 리더보드를 올린다든지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올린다든지 뭐 소셜 인터액션을 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인터액티브한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레이턴시를 줄여야 됩니다. 4초나 3초 이내의 레이턴시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은 레이턴시가 꽤 돼요. 아마 10초 이상의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꽤 많은 레이턴시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런 방송 가지고는 이런 인터랙티브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화면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기에 좀 어렵고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의 레이턴시는 심플합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에 보면 URL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즉 4초 언더의 레이턴시를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랙티브한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해요. 레이턴시를 줄이는 건 세그먼트 랭스를 줄이는 겁니다. 제가 또 말을 어렵게 하는데요. 세그먼트 길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랭스를 줄여서 1초 언더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레이턴시를 줄인다는 게 제가 말은 굉장히 쉽게 하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 URL 3초에서 4초 언더의 그 레이턴시를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 AWS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 인제션 부분, 뭐 트랜스코딩하는 부분, 뭐 패키징하는 부분, 광고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요. 뭐 디스트리뷰션, 딜리버리하는 부분 모두 AWS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별 서비스 요소를 고객분들이 이렇게 그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 허들이 될 수 있으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 아마존 IVS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IVS 서비스 안에 이런 모든 서비스들, 트랜스코딩, 패키징, 디스트리뷰션, 이 모든 서비스들이 하나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URL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 IVS 서비스를 보면 사용이 간편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정말 클릭 몇 번만 하시면 제가 아까 뭐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구체하게 여러 말들을 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인티그레이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인제션 URL,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제 그 넣어주실 인제션 URL과 플레이백 URL이 바로 떨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스트리밍만 쏴주시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트랜스코딩과 딜리버리를 IVS 안에서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터액티브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URL이다.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를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IVS가 기술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즉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IVS가 기본적으로 URL을 제공해 드리기에 이런 3초 미만의 지연 시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인터액티브한 이런 활동들을 시청자들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과 통합이 가능해요. 그 플레이어 SDK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쉽게 통합이 가능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글로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청자가 어디에 있든지 글로벌하게 AWS가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로 동일한 그 레이턴시와 품질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거 하시려면 되게 힘드셨잖아요. 이런 거 하시려면 그 미디어를 쏘는 곳은 어디고 시청하는 곳은 어디고 뭐 백본망을 어떻게 구성하고 막 구차한 얘기를 막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AWS가 IVS 서비스 이용하시면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IVS 작동 방식인데 이게 좀 그림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제션, 미디어를 인제션 받는 부분, 트랜스코딩하는 부분, 패키징하는 부분, CDN, 딜리버리하는 부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녹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단순히 소스 영상을 인제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IVS로요. 그럼 IVS가 자동으로 플레이백 URL을 제공해 드리고 그 플레이백 URL에 이 CDN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서비스가 하나로 다 녹아 있는 거죠. 유즈 케이스인데요. 소셜 채팅 앱과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적어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URL,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가 지원이 되고 또 타임드 메타데이터를 스트리밍과 같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트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트위치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소셜 채팅, 뭐 이커머스, 뭐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뭐 실시간 Q&A 뭐 이 정도 했는데 이건 제 이제 창의력의 한계고 이러한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재택근무나 그런 미디어 서비스가 단순히 몇몇 기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기업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녹일 수 있는 서비스들,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으로 제공해드리는 앱스트림 서비스, 또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온라인 컨퍼런스 서비스인 아마존 차임, 미디어가 되게 대세입니다. 요즘은 VOD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해드리는 AWS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ULL 계속 말씀드리네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를 지원해드리고 타임드 메타데이터 API를 제공해드려서 인터액티브한 시청자들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마존 IVS를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서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원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에 멀리 있을 때만 사실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매우 가까이 있더라도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됐는데 어쩌면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가 좀 더 좀 빨리 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장석재 에세이님께서도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좀 회사의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제 AWS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회사이기에 사실 아까 이제 차임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차임이라는 온라인 컨퍼런스 솔루션을 통해서 거의 매일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이것 때문에 나와 있지만 사실 재택근무하는데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임을 이용해서 글로벌한 여러 팀들과 오히려 전보다 소통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출장을 못 가긴 하지만 오히려 글로벌 팀들과 교류는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이런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미 저희 회사 시스템 내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다양한 브로드캐스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제 AWS 같은 경우는 이미 재택근무에 최적화된 기술이 이미 다 확보해서 적용 중에 있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고객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아키텍처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AWS에서는 기존 시스템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됐지만 크게 당황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서비스를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어쩌면 좀 소통이 좀 더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안 해보다가 우리가 미팅이라고 하면 정말 얼굴 맞대고 같이 회의하는 것만 하다가 혹은 이렇게 갑자기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한테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금방 적응이 될 거고 더 좋은 점들도 많이 생겨날 거니까 좀 어떤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먼저 선구자로서 응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요. 지금 응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이 점점 평준화돼 가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해드리는 시스템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몇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가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릴 텐데 모든 서비스들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적용이 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굉장히 작은 기업들도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디맨드 서비스잖아요. 구축형과 투자를 하실 게 없어요. 사용하신 만큼만 과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 시대가 됐고 기술적 장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계속 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어떤 기술적 이슈가 이미 해소가 됐으니 빠르게 의사결정하셔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쉽게 재택근무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또는 차임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온라인 컨퍼런스 콜 서비스도 쉽게 만들고 제가 말씀드린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 IVS로 어떤 미디어 서비스도 정말 1, 2분 안에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장벽이 무너졌고 비용 이슈도 이제 사라졌으니 이런 시스템만 받아들일 의지만 있으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신 말씀이 어렵지 않다, 쉽다, 그리고 마음만 활짝 열면 부담 없이 그리고 편견 없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강연 펼쳐주신 AWS 장석재 에세이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